힐링쇼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힐링쇼 채널을 기획하게 된 것은 큰 성공과 큰 실패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가 지쳐있는 성공을 힐링합니다인데요. 성공을 향한 길에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해요.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실패의 길목에 서 계시는 분들에게도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힐링쇼 채널의 안쇼입니다. 저는 실패로 인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컸었어요. 가까운 지인들은 제게 열심히 위로를 건넸어요. 그 위로의 유형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깝다. 모두 다 너무 아깝네요. 부동산도 그렇고 회사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였는데 정말 아깝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재기. 건강 지키시고요. 빨리 재기하셔야죠.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 재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유형 모두 제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특히 빨리 재기하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위로였어요. 실패한 사람은 모두 빨리 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죠. 하지만 재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거든요. 실패라는 결과물 속에서 먼저 실패의 프레임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인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방식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게 뭐였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해요. 농부가 애써 농사 지은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과정이 분명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밭을 갈아엎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거든요. 새 밭을 만든 다음 새로운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참담한 결과를 가져와요. 더 나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습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지인들로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내 지인을 위로를 해주고 싶긴 한데 안타깝게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습적 사고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인습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저 역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제 주변에서 저를 위로할 능력이 있었던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MBC 기자로 계시다가 명상가가 되신 분인데요. 영적인 자기계발서라 불리는 베스트셀러 와칭의 저자 김상훈 쌤이에요. 김 쌤과는 MBC 기자 시절부터 친교가 있던 사이였어요. 6년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6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또 한 분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는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는 동안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30억 부채를 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아파트 무인관리 시스템 설계를 처음 국산화시킨 분이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아주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사기 사건이 워낙 엄청나서 갖고 있던 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부채가 만들어진 거죠. 우선 이런 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사기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고 빈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그렇듯 엄청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창피해서 현실을 헤쳐나갈 의지도 꺾이고요. 불면증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반려견이 와서 그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고 해요. 반려견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분을 힐링시킨 것은 책이었어요. 평소에 기술서적 이외에
다른 책은 전혀 읽지 않던 분이 도서관에 출근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며 내면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끝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힐링, 즉 자기 치유가 시작된 거죠. 그 이후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인습적 프레임을 싹 바꾸고 10년 동안 30억 부채를 갚게 된 아주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10년 동안 30억 부채를 갚았다는 것은 10년 동안 가족들과 먹고 살고 또 그동안 이분이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1년에 3억 이상은 벌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분 때문에 노자 도덕경에 치유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인습적 사고, 즉 인습적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엔지니어 선생님은 그분의 스토리 자체가 제게 큰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더 묻진 않았고요. 김상훈 쌤께는 이렇게 물었어요. 김쌤, 그동안 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도 문을 닫게 되었고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김쌤은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영혼의 성장, 즉 내면의 성장을 위해 태어났어요. 각기의 영혼마다 성장의 목표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은 목표치만큼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돈과 명예에 집착하면 자신의 내면이 보이지 않거든요. 당신의 경우에는 주어진 목표치에 이르기까지 내면의 성장이 너무 느렸던 거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내면 성장은 너무 느리거나 멈춰버리게 되지요. 그러니 당신의 물질적 실패는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무의식이 원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묘한 해석이었지만 제겐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었어요. 김쌤, 물질적 실패는 제 영혼, 그러니까 제 무의식이 원한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돈에 대한 욕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영혼은 돈을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때 김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평생 돈이나 명예에 묶여 살지만 우리 영혼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내면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사랑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마음이 꺾이고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때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를 찾아다녔고요. 다행히 제대로 위로를 받으니 비로소 힐링을 할 수 있는 자기 치유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큰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실패 후 죽는 사람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에너지가 좋은 상태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패의 상태에서는 대부분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요. 이때 필요한 건 위로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거든요.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야, 술이나 먹어. 이런 종류의 거친 위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살다가 꺾였을 때 내 주변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에너지 고갈은 더 심해지고요. 그러니 화살표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유명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의미한 자랑이에요. 살다가 내가 꺾였을 때 내 주변에 사랑이 있는 사람,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진짜 자랑거리죠. 힐링쇼 두 번째 이야기는 충남 부여에서 찍었어요. 유튜브의 매력은 만든 이와 보는 이의 직관적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야기 보시다가 내용이 훅 들어와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 부분 친절하게 다시 풀어서 잘 전달할게요.